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0일 금요일 교차로 유튜브 뉴스 첫 소식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화요일 백악관에서 열린 아동기 도착 추방 유예 조치 다카 프로그램 실시 12주년 기념행사에서 서류 미비 이민자들을 위한 새로운 구제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시민권자의 서류 미비 배우자가 추방 조치 없이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자격이 있는 다카 수혜자에게 취업비자 취득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미주 한인봉사교육단체 협의회의 김정우 공동사무총장은 이번 행정조치는 수십 년 동안 추방으로부터 보호받으며 가족과 함께할 권리를 위해 싸워온 커뮤니티에 대한 힘겨운 승리라며 기쁨을 표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 조치가 생계, 꿈, 가족을 지키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을 덜어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구제책은 특히 미국에 10년 이상 거주한 이민자들에게 적용되며 그들의 권리와 안정을 위해 싸운 많은 이민자 옹호자들에게는 더욱 의미 있는 승리로 여겨집니다. 이 조치로 인해서 많은 이민자 가족들이 법적 안전성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롤링 메도우에 위치한 오랫동안 비어있던 샘스 클럽이 아시아 문화의 라이프스타일 센터로 변모할 예정입니다. 퍼시피카라 명명된 이 새로운 재개발 프로젝트는 골프 알곤킨 로드 교차점에 12만 5,600 스퀘어핏 규모로 설정되어 있으며 주요 공간으로는 아시아 식료품점, 가족 오락장, 6개 레스토랑 등이 입점 예정입니다. 개발자는 총 10개의 임차 공간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퍼시피카는 아시아계 미국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에서 대형 매장을 현대적인 쇼핑 및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변모시키는 전략입니다. 또한 퍼시피카 온 골프 프로젝트는 소매, 요리, 가족 엔터테인먼트의 융합을 통해서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해서 이곳을 지역의 새로운 명소로 만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카고 한인문화원이 새로운 브랜드 로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시카고 한인문화회관이 공식 명칭을 시카고 한인문화원으로 변경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공모전은 비스코홀의 개관식을 기점으로 시작되며 새 로고는 시카고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 예술기관으로서의 활발한 활동을 상징하게 됩니다. 공모전의 당선작은 $1,000의 상금을 받게 되며 시카고 한인문화원의 공식 대표 로고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응모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팀 공모는 허용되지 않으며 개인당 최대 2개의 작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응모 마감일은 7월 7일 자정까지이며 모든 참가 작품은 admin@kccoc.org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당선작은 추후 공지될 예정이며 모든 제출된 디자인은 저작권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당선작은 시카고 한인문화원이 저작권을 소유하게 됩니다. 오늘 6월 29일 시카고 한인 커뮤니티가 고 이윤모 박사의 유산을 기리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고인은 생전에 한인사회연구원 회장으로서 헌신적으로 활동하며 사회학자로 지속적인 연구와 봉사를 해왔습니다. 이번 행사는 고 이윤모 박사가 남긴 학문적인 업적을 돌아보고 그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행사는 글렌뷰 도서관에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열리며 고인이 작성한 논문들을 편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됩니다. 토론회는 조건상 목사, 주동환 코리안 리서치 센터 원장, 최규만 임상 심리학 박사 등이 연사로 나서며 고인의 연구가 한인사회에 끼친 영향과 학문적인 가치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기념회에 관심 있는 분은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전화 847-729-7500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일리노이 주에서는 불법 이민자들도 표준화된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제비 프리츠커 주지사가 지난해 하원 법안 3882호에 서명함으로써 이 법안은 올해 법률로 시행됩니다. 새로운 면허증은 리얼 아이디와 다르게 연방 제한 적용이라는 문구와 함께 다른 색상 또는 디자인을 특징으로 하며 표준 4년 운전 면허증으로 유효한 신분증 역할도 합니다. 이민자들은 일리노이주 교통부 방문이나 웹사이트를 통해서 면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운전 시험 통과와 유효한 자동차 보험 소지, 최소한 1년간의 주 거주 증명이 필요합니다. 이 법안은 일리노이주에서 이미 30만 명 이상이 소지한 현재 TBDL을 대체하며 새로운 면허는 4년간 유효합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이 법안이 불법 이민자들에게 기회의 장벽을 제거하고 도로를 더 안전하게 만들며
모든 사람을 위한 더 공평한 체계를 만드는 중요한 단계라고 언급했습니다. 금융 웹사이트 고뱅킹 레이트의 새로운 순위에 따르면 일리노이주 엘진이 미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저렴한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이 조사는 범죄 자료, 중위소득, 생활비, 몰기지 금리, 평균 주택 가치 등을 포함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서 이루어졌습니다. LG는 평균 가계소득이 85,998달러로 월 평균 몰기지 비용은 1,840달러, 월 생활비는 4,000달러로 집계됐습니다. LG는 특히 재산 범죄와 폭력 범죄 발생률이 낮아서 높은 순위에 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리노이주의 다른 도시인 졸리엣도 안전하고 저렴한 도시 순위 17위에 올랐습니다. 졸리엣은 평균 가계소득이 약 85,000달러, 평균 몰기지 비용은 1,427달러, 월 생활비는 3,572달러로 조사됐지만 엘진에 비해서 범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위 50위 안에는 미시간주, 인디애나주, 위스콘신주 등 중서부 지역의 여러 도시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교차로 유튜브 뉴스 이어드립니다. 글로벌 피자 체인점 피자헛이 최근 시카고의 전통적인 시카고 태본 스타일 피자를 새롭게 출시했습니다. 이 새로운 피자는 바삭바삭하고 얇은 크러스트를 특징으로 하며 간식이나 공유를 위한 사각형 모양으로 제공됩니다. 이 피자는 시카고에서 약 100년 전부터 사랑받아온 얇은 크러스트 피자로 사각형으로 자른 형태가 특징입니다. 피자헛이 소개한 시카고 태본 스타일 피자는 페스토 마르게리타, 스파이스 치킨 소시지, 더블 페퍼로니, 더 얼티밋 등 4가지 맛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새롭게 추가된 8가지 토핑과 소스는 어떤 기존 피자에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피자들은 얇고 바삭한 크러스트를 기반으로 하며 치즈와 토핑이 가득하고 새롭게 개발된 시즈닝인 헛더스트로 맛을 더했습니다. 특히 이 피자들은 정사각형으로 자르는 전통적인 방식을 사용하며 보통 8조각이 아닌 16조각으로 제공됩니다. 이 슬라이스 스타일은 1930년대 시카고 태번에서 시작됐으며 바에서 고객들이 맥주를 더 마시도록 유도하기 위해 무료로 제공되곤 했습니다. 피자헛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피자를 예고하면서 딥디쉬는 시카고의 진정한 피자가 아니다라는 도발적인 메시지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새로운 시도가 시카고 피자의 전통적인 이미지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팬들을 위한 새로운 체험형 공연장과 쇼 테마 매장을 개장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넷플릭스 하우스라고 명명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대규모 엔터테인먼트 단지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이 장소들은 댈러스의 갤러리아와 필라델피아 근처 프루시아 몰에 자리 잡게 되며 각각 10만 스퀘어핏 규모가 넘는 규모로 2025년에 문을 열 계획입니다. 넷플릭스 하우스는 프로그램 기반의 복잡한 이벤트, 테마 선물 가게, 레스토랑 등을 포함할 예정입니다. 특히 오징어 게임과 같은 프로그램의 인기 요소를 활용한 리얼리티 쇼와 같은 경험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런 새로운 계획은 스트리밍 산업에서 넷플릭스 브랜드의 인지도와 수익을 확대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여집니다. 넷플릭스는 이미 여러 행사와 파트너십을 통해서 관련 콘텐츠를 확장하는 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번 체험형 공연장과 매장의 성공 여부는 아직 미지수지만 넷플릭스는 이를 통해서 팬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의 세계에 더 깊이 몰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코리아 소사이어티는 2024년 벤 플리트상 수상자로 윤윤수 휠라홀딩스 회장 그리고 박세리 희망재단 이사장을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상은 한미 우호 증진에 기여한 인물들에게 매년 수여됩니다. 윤 회장은 한미 간의 경제적 유대 강화를 통해서 활동하며 한미 동맹재단과 주한미군 전후회 설립 및 자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박세리 이사장은 스포츠를 통해서 미국과 한국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받았습니다. 이 상은 창립자인 벤 플린트가 38년간의 군 경력 후에 한미 관계 강화를 위해 헌신한 인물로 한국 육군사관학교의 아버지로도 불립니다. 올해 시상식은 9월 30일 뉴욕의 플라자 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 상은 과거에 카터 전 대통령, 아버지 부시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 등 세계적인 인물들에게도 수여된 바 있습니다.
노동부가 20일 발표한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주 6월 9일부터 15일까지 실업수당을 처음으로 신청한 실직자 수가 23만 8천 명으로 직전주 대비 5천 명 감소했습니다. 이는 지난 1년 반 동안의 실업수당 주간 신청자 수가 19만 4천 명에서 26만 5천 명 사이를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나타난 변화입니다. 노동부의 5월 고용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체 조사 기반의 일자리 순증은 27만 2천 개를 기록했지만 가계 조사 기반의 실업률은 4%로 0.1%포인트 상승해서 29개월 만에 3%대를 벗어났습니다. 또한 실업수당 신규 신청의 4주 평균치는 23만 2,750명으로 지난해 9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실업수당 주급을 받는 수령자는 6월 8일까지의 일주일 동안 182만 8천 명으로 직전주 대비 1만 5천 명 증가했습니다. 실업보험 주간 신청 통계에 따르면 실업보험 실업률은 1.2%로 발표되어 있으며 이는 일반 실업률 4%와는 다른 지표입니다. 실업수당은 보통 26주 동안 수령할 수 있으며 실업보험을 납입한 사업체의 실직자만이 수당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은 해당되지 않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상 오늘 보내드린 교차로 유튜브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